앞으로 저는 한국이 나아갈 방향 10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미안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망하면 어떡하냐. 네. 근데 이런 질문, 주식 투자는 도박 아니냐. 죽을 때까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안 가르쳐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걸 가르쳐요. 뭐 너무나 잘하시는 존니 대표님이라 뭐 더 이상의 어떤 그 수식어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근황을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사이코 TV의 근황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작년 6월이죠. 작년 6월 28일인가 그때 저한테는 인생에서 절대 잃을 수 없는 날이었어요. 신문의 대문짝 만하게 네. 존리 차명 계좌 불법 투자 저는 깜짝 놀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느낌이냐면 차를 막 몰고 가다가 그냥 벽에 갑자기 막 부딪히고 막 안개가 끼고 이게 뭐지 막 그런 상태였고 그때 이제 2차 뭐 3차 그냥 모든 신문이 도배를 하고 하다가 회사에서는 더 이상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통보를 받고 네. 그 일어난 게 일주일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뉴스가 도배를 하고 막 제가 이제 메리츠 자산운용에 와갖고 9년 만에 브랜드 가치 1등으로 만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제가 브랜드를 망친 사람으로 프레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이거 무슨 어디다 구해서 화수연도 할 수 없고 다 가짜고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써야 되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이제 책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9년 동안 한국에 있었으면서 한국의 사회에 있는 편견,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이게 좋은 기회다 이렇게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이제 안개가 걷히는 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제 조금씩 알게 됐고, 법의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소송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하고 지금도 진행 중인 거군요. 아니요 진행이 아니고 소송이 내가 시작했죠. 이제 시작해서 네, 소송이 진행 중인 기사를 상대로. 예. 네, 그러니까 허위 그때는 정말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찾아온.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0.001%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기사 때문에 물러나게 되는 희한한 일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이게 우리 사회가 미디어의 힘이 너무 큰데 조절이 되지 않는구나. 나는 기사가 저에 대해서 5번, 6번이 나왔는데 저거 인터뷰한 적이 없어요. 네. 또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너스 체계가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짐작하기로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했을 때 대강 짐작은 가요. 이제 어떻게 됐구나. 근데 약간 이제 법적인 일이 있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이제 이런 거죠. 저기 한국의 기업 문화가 회사가 잘 되려고 그러면 잘하는 사람은 계속 더 잘해야 되고 못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데 보너스가 똑같으면요 아무도 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게 제가 한국 왔을 때 가장 한국의 큰 문제가 이거구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져온 사람은 1,000만 원을 보너스 줘야 되는 거고 일 안 하는 사람은 빵이 돼야죠. 네. 근데 그거를 바꿨는데 그게 저는 그 불만이 그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고 또 하나는 서로 그거를 교환한다는 걸 저는 상상 못했어요. 미국은 상상을 못했고 서로 얘기해요. 너 얼마 받았니? 너 얼마 받았니? 그러니까요. 이래요. 저는 그래서 그게 오픈돼 버린다. 근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의 분노를 막 증폭시켜서 하는 이제 그런 게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구나. 근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 참 어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이죠. 9년 동안에 제가 고객을 그렇게 일일이 만난 고객이 한 30만 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이 다 노후 준비 시작한 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떤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진실이 밝혀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죠. 그러니까 그 기사가 나온 다음에 후속 보도가 나오지 않아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가? 그러니까 예. 다 디테일로 가면 또 사람들이 또 뭐 이게 뭐지 그럴 테니까 잘 이해가 못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문에는 뭐 불법 투자 뭐 참여한다 이런 거 없죠. 전혀.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그 허위 또 그 책에도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허위 그런 이제 제보 막 들어가죠. 네. 신문 나니까 막 그냥 저를 아니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뭐 저기 그 법인 카드를 가지고 뭐 나쁜 짓 다 했다 그러는데 제 법인 카드에 KTX 기차표가 한 90%거든요. 다니시니까. 강연 가느라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막 음해를 했고 뭐 그 이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좋은 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대표님을. 네. 유명세를 치르셨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굉장히 겸손하게 됐고 이제 또 저를 돌아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10년은 그 금융교육 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새로운 방향을 또 그 와중에 찾으셨네요. 계속 하던 거. 네. 그동안 안 뵈는 동안에 그 저도 뭐 기사로 듣고 소문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존리 대표님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의 비전이나 네.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상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길게 보면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해요. 그 제가 느낄 때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올바른 투자가가 되는 거를 제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뭐 간단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그동안 존리 대표님 마음고생이 무척 심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어서 존리 대표님 아까 말씀하셨죠. 10년을 또 이제 준비할 아까 금융 관련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런 투자 철학 이런 걸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네, 셀프TV 탐나는 재테크 주식투자 전도사 존리 대표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작하신 활동이 금융교육이라고 네네. 앞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저는 한국이 나아갈 방향 10년이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그 금융교육하고 그 교육 개혁이 필요해요. 그 두 가지만 해결되면 저는 대한민국을 봤을 때 제가 이제 10년을 한국에 살면서 한국처럼 이 엄청난 그 포텐셜 있는 나라가 없다. 근데 딱 두 가지가 너무 열악해요. 교육 시스템, 그다음에 금융교육, 네. 돈에 대한 거, 돈을 일시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열악해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절대적이다. 근데 이제 금융교육하고 그 교육 개혁하고는 같이 가요. 이 두 개만 해결되면요, 저는 한국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 다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출산율 해결되고, 아이들 해피하고, 부자 되고. 우리나라가 돈에 대해서는 투자 개념보다는 투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쭉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금융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 건데 금융 문맹이 많다 이렇게 항상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나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숫자에 굉장히 예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 문맹이 그렇게 많아요. 실제로 보고 느끼신 거잖아요. 그럼요. 제가 그 강연을 2,500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질문을 받잖아요. 10가지 이상의 질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러니까 주식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망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런 질문, 그 다음에 주식 투자는 도박 아니냐. 그 다음에 너무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하고 적게 받은 사람하고 다 똑같아요. 돈에 대한 교육은 전혀 안 받은 거예요. 돈이 중요성을 배우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황당한 얘기가 돈은 써야 더 들어오게 돼 있어. 좀 굉장히 황당하잖아요. 그런 게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유태인 얘기를 자주 하는데 유태인들이 왜 전 세계를 지배할까?
유태인이 여러분 저 미국 회사의 자사운용사 이름 보면 전부 유태인 회사죠. 유태인 이름이잖아요. 골드만삭스 뭐 미국의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근데 금융기관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그 금융의 힘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유가 금융이에요. 그 개개인의 금융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경쟁력은 엄청나죠. 근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그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미안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그게 출산율하고 그 연결이 되고 또 노후 준비 안 된 거하고 연결이 되고 그 우리가 이제 빈부격차도 늘어나는 것도 그 이유가 되고 다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중요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 돈 얘기하면 점잖지 못하게.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그래요. 어디서 뭐 출연해 주십시오 하면 출연료가 얼마예요?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데 야, 그게 입에 안 떨어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를, 돈 자체를 흥정한다는 것이 저 사람 저 돈독이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요.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중요한 돈, 성,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솔직하지 금기시하죠. 않은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난 돈이 좋아해. 난 돈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죠. 없어요. 엄청 좋아하죠. 결국은 문제 생길 때 보면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근데 돈 얘기를 안 해요. 저도 돈 때문이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예, 그렇죠. 돈 때문인데 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 나중에 문제가 커지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아이들 태어나서부터 이제 돈에 대한 거, 그러니까 금융 교육이라는 거는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고, 어떻게 세이브하고, 어떻게 투자하고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직장에 다닐 때까지 아무도 안 가르치죠. 한국에서 저는 너무 놀란 게 직장인들이 자기 퇴직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모르는 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사장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경제적으로 어떤 경제 독립을 어떻게 할 거에 대한 거 일체 얘기를 안 해줘. 의논도 안 하고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심각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루면요, 다 해결돼요. 그러면 다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있어지죠. 그럼 당연히 교육도 바뀌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지금 있는 교육 시스템으로 부자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그럼 먼저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 강국이 되고 부자가 많은 나라가 되려면 지금 교육 시스템의 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부터 손을 봐야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인데 일단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야 돼요. 노골적으로. 그래서 자기의 이제 인생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돈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거기서부터 애매해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지. 근데 막연하게만 갖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조카도 또 나중에 뭐 할 거 이제 중3 됐거든요. 맞아요. 예비고 이제 학생인데 그냥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의 구체적인 생각은 명확하진 않더라고요. 근데 우린 또 부자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거 아주 그냥 어려서부터 돈 맛을 봐가지고 그렇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태인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네가 돈이 있어야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돈의 좋은 면을. 내가 부자가 되는 이유는 내가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돈이 없으면 내가 그걸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유태인들이 미국 부자들 보면 다 굉장히 도네이션 하잖아요. 네. 그래, 그걸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선한 부자가 된다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생이면 네. 이제 구체적인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어렸을 때부터 투자를 가르쳐 주는 거죠.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 가르쳐 주고 또 주식 투자도 같이 해보고 돈이 일하게 하는 걸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뭐냐면 육체로만 일하는 걸 가르쳐요.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해. 그쵸. 좋은 대학 가면 부자 될 수 있을 거야. 그치.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예,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산은 우리 육체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캐피탈이라고 그러죠. 네. 내가 갖고 있는 은행에 있는 돈이 근데 두 개를 같이 일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육체만 일하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안 가르쳐요.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걸 가르쳐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일해라. 그건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한 번도 안 가르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게 금융이죠. 돈이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투자죠. 근데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주식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는 무조건 부동산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일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가치를 창출하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로 주식에 투자했거든요. 퇴직연금 가지고. 그러니까 엄청난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글도 나오고 뭐. 일본은 그 많은 돈을 부동산에만 투자했어요. 지금 미국과 일본의 차이가 미국은 엄청나게 좋은 회사가 나타나지만 일본은 새로운 기업이 못 나타나는 이유가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이 나오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먹거리는 뭐냐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 반도체다, 뭐 전기차다, 배터리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생기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거기에 맞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금융이 더 중요한 거예요. 금융이 없으면 그건 다 말짱꽝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우리가 새로운 뭘 하려고 그러면 자본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본금에 대한 생각을 안 하면 그건 다 말로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는 저건 돈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돈의 힘을 그 아이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한테 얼마를 들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교육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교육에서 내가 너한테 얼마를 그게 들였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금융교육을 내가 시작했거든요. 아이들한테 가르쳐줘요. 엄마한테 가서 오늘 나 사교육비 얼마큼 썼는지 알아와라. 한 달에 100만 원 썼다, 200만 원 썼다. 애들이 갖고 옵니다. 그거를 복리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네가 엄마한테 얼마쯤 빚을 졌는지 아니? 그랬더니 어떤 애는 10억이에요. 와. 네가 30살 됐을 때는 엄마한테 10억 갚아야 돼. 어떤 애는 5억입니다. 어떤 애는 20억이에요. 네. 그래서 애들이 너무 놀라는 거야. 그럼 내가 20억이라는 돈을 썼는데 내 월급은 얼마지? 300만 원. 그러네. 그러니까요. 그럼 너 왜 이런 짓을 했지? 엄마는 왜 그랬지? 왜 이런 일을 했지? 나중에 다 후회하죠. 그래서 제가 패밀리 캠프에 가서 보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데려와요. 그래서 야, 내가 네 남편 내가 사교육비 한 10억을 썼는데 내가 이거 너무 잘못한 거를 이제 깨닫게 됐다. 그래서 우리 손자 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며느리는 그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애가 혹시 공부 못하면. 그러니까요. 불안하지. 불안한 거죠. 사교육을 남들이 다 시키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 애만 안 시키면 그렇죠. 뒤터지게 될까 봐. 근데 이제 유태인은 어떻게 그걸 가르치냐면 다양성을 가르치죠. 우리 옆집 애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라. 오히려 그렇죠. 다르게. 남들이 전부 학원 갈 때 너는 그건 레드 오션이다. 블루 오션은 남들이 안 간 걸 가는 거다. 그러면 얘기가 확 달라지거든요.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 아이는 20년 있다가 그 돈으로 창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창업 비율이 세계에서 1등이거든요. 무조건 딴 데로 가라. 그게 이제 다양성의 교육이거든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럼 남들이 하는 거 따라가지 마라. 뭐하러 점수 경쟁하냐.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이게 창업을 하면 아니요. 바뀌었는데 바뀐 걸 몰라요. 몰라요. 그럼요. 지금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들 몇 년 안에 다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세상 바뀌었어요. 그 전부 인터넷 찾아보고 요새 뭐 많이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답을 다 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사교육 들어서 그 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교육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유명한 큰 부자들은 다 뭐죠? 파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생각의 파괴. 남들이 멍청한 거를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이제 교육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즘에는 그 전에
방송 한참 존니 선생님 나오셔서 얘기했을 때 아이들 경제 공부 좀 시키라고 강조를 하셨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최근에 보면 그 설날 세뱃돈도 주식 증서로 주고 네네. 장난감을 사주지 않고 좋아하는 장난감 회사의 주식을 네네, 사주고 좋죠. 이런 경향은 보여요. 좋죠. 네. 근데 이제 어떤 분은 자식한테 이제 그런 그 사주는 건 좋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부터 한 발 더 나가서 아이하고 같이 참여시켜라. 주식 고를 때,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실패가 아니에요. 근데 뭐 20% 마이너스다 그러면 막 이러고 또 올라가면 좋아하고 네. 그건 투자가 아니고 아이한테 그 생각하는 힘을 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우리 패밀리 캠프에서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일 재미난 거를 왜 안 가르치고 또 가면 학원 가서 또 밤 10시까지 11시까지 부영수 하는 거. 저는 그런 거는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그걸 좋아하는 애들만 하면 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금융업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미국은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너 뭐 할래 그러면 월스트리트 가고 싶어 하거든요. 돈을 많이 주니까. 많이 벌니까. 네. 근데 한국은 펀드 매니저 되겠다는 아이가 없죠. 한 명도 없어요. 뭘 하는 건지도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금융업에 진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투자에 관심이 있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투자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금융인을 많이 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스쿨도 제가 만들려고 그래서 금융인이 되고 싶은 좀 더 전문 아이들, 전문적으로 난 금융업에 진출하고 싶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트레이닝 하는 거죠. 이 투자의 즐거움. 그러면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창업자들은 왜 창업을 했을까? 어떻게 창업을 했을까? 경쟁을 어떻게 이겼을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잖아요. 재밌겠네요. 그런 걸 가르쳐 주면요, 애들은 제가 주부 투자 클럽을 3월 달에 이제 2월 달, 3월 달 하고 이제 다시 4월, 5월 때 시작할 건데요. 집에 안 가시는 거예요. 2시간 강의면 네. 제가 10번 네, 코스로 2시간 강의했는데 다 안 가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주식을 봤을 때 이거는 어떤 사람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근데 왜 좋아해야 될까? 왜 싫어해야 될까? 아니면 이 회사의 경쟁자는 어딜까? 창업한 사람의 그 비전은 뭘까? 10,000가지, 20,000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너무 재미난 거예요. 그러면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앞으로 5년, 10년에는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지면 내가 거기에 보답을 받겠구나 하는 여유가 생기고 너무 재미난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요새 매일매일 일어나잖아요.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고 네. 있고 또 요새 뭐 은행 하나가 망했고 그 망한 게 왜 망했고 이게 너무 재미난 거죠. 그래서 남들은 이렇게 얘기할 때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의심해보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엉터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깊이 들어가려면 뭐 매크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분석하고 이러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러니까요. 전반에 맞아요. 대해서 다 알아야 되고 사회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까지 알아야 되는데 당장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식을 투자할 때 보면 그 왜 PER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퍼라고 이런 거 그러죠. 보고 예. 또 증권사에서 가지고 나온 기업 분석 자료 이런 걸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숫자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이제 약간의 오해인데